강급공사의 경우에는 2억 밑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 신규 발급을 하면 2억짜리인데 2개 가지고 몇 개를 해야 10억이 되냐고. 2, 50, 5개 돼야 되잖아. 2억짜리가 5개 돼야 실적 10억이 쌓이잖아. 근데 이게 5개 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강급은 나는 크게 의의를 두지 말자. 저한테 이제 코워크 하자고 컨택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분을 뽑았는데 두 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의 어떤 전문성을 따지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을 잘하는 디벨로퍼, 두 번째는 자금 유동이 굉장히 여유로운 디벨로퍼, 그리고 시공을 직접 하는 디벨로퍼.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잘해도 다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기획, 개발, 제안서 업무를 담당한다. 디벨로퍼의 방향으로 도움이 돼. 굉장히 도움되죠. 이게 기획이 수지 타당성 분석, 상권 분석, 경제의 흐름 분석, 소비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게. 기획 제안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대충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뭘 하겠다라고 목적을 정해두고 기획이나 제안을 해버리면 색안경이 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창원이라는 동네에 나는 여기에 무조건 펜션을 지을 것이야 하고 기획을 하면 필요한 것들만 눈에 보이거든. 이거는 무조건 펜션이다, 이 자리는. 하겠다라고 목적을 두고 보면은 펜션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인 세탁방에 대해서 내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세탁방밖에 안 보여 지금. 지금 또 있어. 제가 토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차량 유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옥외 광고, 야리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제약 사항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광판밖에 안 보여. 지나가는 저기 10m에 7m가 되나 이러면서. 창원은 조금 덜한데 여기서 이제 양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서울 진입구간 보면은 그 야리 광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고판 보면서 저거는 어떻게 설치를 했지? 계속 광고만 들어와. 계속 광고판만. 그래서 뭔가 목적을 정해두고 제안서나 계획서를 쓰면은 그 목적에 맞는 내용들만, 좋은 내용들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그 지역에 대해서,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굉장히 짜게 먹거든요. 굉장히 짜게 먹는데 대전 가면 사실 싱거운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제 입맛에. 근데 대전 사람들은 부산에 너무 짠 음식이 많대요. 난 짠 거를 좋아하니까 짠 거를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지역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충북, 충남에 계시는 분들은 저염식을 드시는구나. 그러면은 짠 음식보다는 조금 담백한 음식들이 인기가 많겠구나. 이렇게 그 지역 특색이나 그 상권의 특색들을 알고 기획을 하고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번 질문은. 자, 3번. 직원을 뽑으신다면 꼭 갖추었으면 하는 역량이 있으신지.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성품을 가장 중요시 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인류 대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랑 아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CEO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엘리트만 뽑으신다 하더라고. 무조건 엘리트만.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아니면 안 뽑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지. 교수가 이걸 시켰을 때 왜 교수가 이런 걸 시켰을까? 아마 이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하고 교수가 생각하는 걸 미리 곱씹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눈치도 빠르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또 공부 시험 잘 치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실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면 일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지. 간혹 그런 걸 들으면은 일리는 있어. 뭔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인성이나 성품을 따지죠. 어떤 거냐면 좀 거짓말 안 하고 좀 솔직하고, 그냥 못하면 못한다 하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물어 하고, 못하면 일은 좀 알려주면 되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싸가지가 있어라가 아니고, 내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없어서 오늘 못한다. 밤새서라도 해서 내일 주면은 보고서 제출한 거니까. 좀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되면 무조건 어떻게든 해봐라. 안 된다는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면서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본인 자존심이 상하고 본인 스스로가 욕먹는 게 싫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조금 역량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잘 하시거든.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는, 조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재벌 그룹들을 비교를 하자면 저한테 똑똑한 사람만 기용한다라고 하신 분은 이건희, 이병철, 삼성 쪽의 어떤 마인드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정주영 쪽으로 마인드가 비슷해요. 여기 질문이 그래. 광성엔 아키우노에서 직원을 뽑는다면이야 이게. 박준혁이 네가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을래? 내가 뽑으려면 나는 이런 사람 뽑는다 이거예요. 다른 회사 사장님들은 엘리트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성현 아키우노 채용 예정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말해서 요 동네는 일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본사가 창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획 중이에요. 지사를 서울에다가 영등포 쪽에 차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파트하고 시공 파트하고 조금 차려볼까. 본사는 여기 두고, 왜냐면 여기 핵심 멤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사를 서울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뽑는다면 사실 조금 수월하게 채용이 되죠. 근데 여기 이 본사에서 뽑는다면 사실 없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네 가지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대표님께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무작정 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 넓은 아량, 아이고 무슨 소리, 넓은 아량이 알고 이런 메일 좋아합니다. 이런 메일 좋아하고, 저도 한번 대책임질 소매로 알죠? 저도 대책임질 좀 하고 바쁘시겠지만 따끔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를 많이 붙이시네. 따끔한 조언을 해가지고 조언이 된 것 같고요. 다음 넘겨볼게요. 이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감을 하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항상 이메일 읽는 시간은 항상 부족해. 왜냐면 이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말 같은데 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글보다 영상이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로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유튜브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안내해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소모임을 개최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도 제 의도가 절대 나쁜 의미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도 장난처럼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답변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건설업 및 실내 건축업 면허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 대표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대표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구독해서 꾸준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12월 달에 오신 거네. 내년에도 동참하는 방송이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질문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저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관심과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단순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건물 용도는 항상 민간공사 수준의 소규모 건물이고 근린생활 시설 주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침체로 민간공사가 수급이 어려워질 텐데 알아서 잘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강급 공사는 진행하시는 건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사급이 바쁘셔서 꾸질 필요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급 공사 위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영상에서도 강급 공사 내용도 기회가 된다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말이 길었지만 내년 건설은 평생의 낙경업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건설업을 할 때 세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세 가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뛰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금메달 따러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목적 없이 열심히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목적지를 정하고자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죠. 건설업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우리 회사의 DNA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참 동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뭐가 추려지냐면 첫 번째가 개발업을 할 것인가. 개발업이 뭐냐, 내가 땅을 사갖고 땅을 개발해갖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급 공사를 할 것인가. 내 일 말고 나라에서 주는 일 받아서 돈을 벌 것인가. 세 번째, 민간 공사를 위주로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상당히 깊이 했었죠. 사실 첫 번째 개발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확실히 많이 벌고 돈을 잃어도 확실히 많이 잃는 사업이에요. 결국 두 가지로 줄여지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자, 강급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 회사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실적이. 그래서 강급 공사의 경우에는 2억 밑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 신규 발급을 하면. 그래서 보면은 면허를 사는 사람들이 실적이 있는 면허를 구매를 합니다. 몇 억씩 더 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을 더 주고 실적이 되는 면허를 살 형편도 안 됐을 뿐더러 저는 뭘 해도 처음부터 뭔가 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있는 면허를 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강급공사는 사급이 받쳐줘야 할 수가 있네?
라는 결론이 받쳐지는 거지. 보통 보면은 신규 업체가 수의공사 입찰을 넣어서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1년에 한두 개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개 해가지고 실적과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와 이런 걸 확인해가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10억짜리를 그제서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두 개 당첨되기가 힘들다고 가정합시다. 2억짜리인데 두 개 가지고 몇 개를 해야 10억이 되냐고. 2, 50, 5개 돼야 되잖아. 2억짜리가. 5개 돼야 실적 10억이 쌓이잖아. 근데 이게 5개 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강급은 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급 위주로 하지 않겠다라는 두 번째는 너무 짜여진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규격이 정확하고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해야 될까요? 시에서 하는 어떤 규모가 큰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그 시청이란 이런 거는 좀 이쁘긴 하죠. 작품성이 정말 유능한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그거 사실 입찰되기 힘들고 되기 불가능하고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규모에 관계없이 저는 작품을 하고 싶거든요. 작품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월급 받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 있지 왜. 우리 오야지랑도 마인드가 안 맞아서 전 나온 거거든요. 돈이 많이 벌리는 공사만 했으니까. 돈이었으니까요. 돈 되는 공사만 하다 보니까 작품이 없는 거지. 간단하고. 그래서 난 작품 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강급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공사를 위주로 하게 된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딱 건물로서 명함을 만들자. 이 건물 하나로 명함을 만들자. 우리의 명함은 나가 들 때까지는 건물이다. 이쁘게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 작년에 입찰 하나 됐거든요. 작년에 입찰 하나 넣어가지고 되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입찰을 좀 공격적으로 입찰팀을 꾸려볼 생각입니다. 우리 토목 업체랑 친한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랑 같이 130억까지 공동 입찰은 가능하고 저희 혼자 하려면 60억, 70억 정도는 스스로 입찰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급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민간공사만 해도 너무 바빠가지고. 민간공사가 안 받쳐주는 강급공사 위주의 건설회사들은 지금 폐업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죠, 올해. 그게 이제 강급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건설회사 보면 경리 한 명이랑 전무 한 명이랑 대표 한 명, 3명이서 운영하는 건설회사. 이런 데들은 입찰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들이에요. 한 개라도 되면 다행이지. 운영비라도 빠지지만 한 개도 안 되면 운영비 어떻게 해? 월급을 계속 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망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한 2개 지금 좀 더 남았는데 한 2개 정도 읽으니까 그래도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좀 시켜드린 것 같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요약해서 이번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